18세기 실학자였던 정약용은 그 후손한테 유언을 할 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사대문 밖으로 이사하지 말아라. 사대문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를 잃을 것이고 재기하기도 힘들 것이다.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서울이라는 데를 보면 전국토 면적의 0.5%가 채 안 되는데 젊은 사람의 25%가 모여 삽니다. 그래서 이 서울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유언들이 있고 하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말이죠. 노란자 중에 노란자, 기운 중에 기운이 서리가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운이 엄청나게 기운이 크니까 여기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를 사수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도 이걸 사수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서울에 살고 싶겠지만 서울엔 기운이 크기 때문에 질량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살기 좋고 질량을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은 고생 구디기로 사는 데가 서울이에요. 질량 작은 사람은 여기에 살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죠. 질량이 작은 사람은 질량 작은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살기 좋고 그래서 질량이 모자라면서 서울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희생을 다 해야 됩니다. 그 희생을 전부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안 하려 그래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비유로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질량이 작을 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수행을 한다라고 칩시다. 수행을 한다라고 치는데 우리가 질량이 작을 때, 요럴 때는 소산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지방의 소산. 응? 요런 데 가서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이 수행이 어느 정도 질량이 크지만 큰 산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질량이 작고 수행도 안 된 게 큰 산에 가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그래요. 너는 1000년이 있어도 수행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 거러지처럼 주워 먹고는 살아도 절대 수행을 못 한다. 네 질량이 안 돼갖고 그쪽이 기운을 접할 수가 없어. 수행을 할 때는 너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고 좋은 곳을 찾지 말고 낮은 곳을 찾아야 하느니라. 수행은 낮은 데서 행하는 것. 낮은 데서 나를 닦고 내가 펼칠 때는 높은 데서 펼치는 것이다. 네가 실력을 갖춘 만큼 그 자리에서 펼치는 것이지. 수행을 할 때는 낮은 데로 가서 수행을 하고. 왜? 네가 모지래니까 수행하는 거 아니냐. 모지래면 모지래는 기운을 품어줄 수 있는 그는 모지래는 놈을 큰 산에서 안 품어줍니다. 똑같은 거죠. 서울에는 모지래는 사람이 오면 품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발로 들고 차고 그래도 안 나가면 옆구리를 찌르고 그래도 안 나가면 저걸 막 해부도 하고 간도 빼가고 누가 막 그래. 그래서 피도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네 장기도 빼갑니다. 왜 그 자꾸 있을 수 없는데 자꾸 있냐? 못 견딥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5대를 수도 서울이에요. 그러면 이 서울에 가서 내가 진짜 살고 싶다면 공부하는 자세로 올라가라. 그러면 너를 받아준다. 공부를 하러 가면 받아줍니다.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가냐? 힘이 없을 때는 내가 짜장면집에 배달이라도 해라. 구름하다라도 끓어. 이걸 감사히 여기라. 이렇게 하는데 서울서 받아줬으니까 감사히 여기고 열심히 하면서 네가 이걸 감사하게 여길 때 그 위에 일을 시켜줍니다. 이건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빠릅니다. 근데 여기 올라가서 내가 좀 해결할 걸 여기서 해결한다면 이걸 감사히 여기면 거울로 딱 올려줍니다. 정확하게 어떤 인연이 그렇게 해줍니다. 이게 하늘 작업이에요. 공부하는 자는 하늘이 돕는다.
내가 갖추고 노력하는 자는 하늘이 돕고, 그래서 하늘에서 너를 지켜주기 때문에 분명히 인연들을 보내줘서 너를 이끌어주게 한다. 너를 키워줍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갖추는 만큼씩 올라가라. 절대로 널 지지 않는다. 그래서 네가 대통령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짜장면 배달하던 놈이 대통령 못 한다? 그거 없습니다. 노력하는 자가 대통령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공부를 했고 사회를 보면서 전부 다 흡수하고 나는 감사히 여기고 또 올라간 이 실력자는 세상을 말할 수 있다. 지금 말이죠. 당에서 세력이 좋다 뭐라고 하지만 세상을 알고 바르게 나가면 내가 3번만 이 대통령 출마를 하면 넌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되는 방법도 한 번만에 출마가 대통령 되려고 그러면 너는 새빨간 놈이에요. 욕심쟁이다 이 말이죠. 대통령 되려면 출마를 3번은 해야 됩니다. 네 실력이 있다면 한 번은 나가서 너를 표현해라. 네가 세상에 보는 거를 말만 해라. 대통령 되려고 하지 말고. 응? 네가 세상을 보는 간을 이야기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야 되면 나는 말만 해라. 그러면 돈 얼마 안 듭니다. 선거 비용이 그렇게 안 들어요. 내가 말하는 거는 이 세상에 나가게 돼 있고 어떤 식으로든 나갑니다. 출마한 자가 세상을 바르게 보고 탁탁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국민한테 다 나갑니다. 아무것도 이름 없는 게 나와가지고 말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개표할 때 보면요. 5%도 나오고 7%도 나오고 그래요.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이게 선거가 끝나면서 이게 따기가 떨어졌잖아요. 감사합니다. 5% 7%를 내한테 이렇게 해준 게 처음에 나온 이 세상에 이름도 없는 게 나와가지고 5% 7% 국민이 이렇게 해주니까 선거 끝나고가 더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눈물로 감사해야 돼요. 눈물로. 그러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내 공부를 해요. 2번째 나갑니다. 다음에 출마할 때 또 나가면 돼요. 왜? 국민을 보았고 나는 국민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그 세상을 다시 보며 공부를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한테 주어진 만큼 갖고 세상을 보면서 노력하면 돼. 그렇게 해서 세상에 바로 해야 될 거 이런 걸 잘 이야기를 하고 또 2번째 나가면 그 다음에 떨어져도요 15% 20% 올라갑니다. 3번째 딱 그대로 해가지고 감사하고 2번째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고맙고 다 이렇게 하고 그냥 나는 안 된 거를 섭섭해하지 말고 너무 감사하고 국민들한테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따고 또 직장을 잘 다니면서 세상을 보고 3번째 나가면 너 무조건 대통령이네. 대통령을 하고 싶다면 네 실력이 있어야 하고 그 실력이 없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정법시대, 후천시대, 홍익시대예요.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다. 엄청난 기회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실력 없다 소리는 안 하고 내 같은 게 무슨 대통령인데 그 실력이 없으니 그 소리를 하지. 한 번만에 나를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건 그거는 새빨간 거고 내가 한 번 국민 앞에 나서고 2번째 국민 앞에 나서고 네가 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면 3번째는 분명히 국민이 품어왔습니다. 2번 다시 그만한 대통령은 뽑지 못하면 그분이 또 해달라고 추대가 나옵니다. 법이 있어도 법을 바꿔서라도 저분을 대통령 하면 더하게 해달라. 실력을 행했다면 나와요. 뭔가 우리가 잣대를 잘못되고 있는 아무리 힘이 없어도 법칙을 알면 서울은 내가 배우며 살아야 된다.
실력이 없는데 서울에 살려면 배움에 살아야 정확하게 배우면서 올라가면 서울에서 우뚝 솟아오릅니다. 정확하게 배움에 살면 거러지로 왔더라도 이 사람은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서울을 지도하는 서울시장도 될 수 있다. 지금은 하바다 대학 나왔다고 네가 시장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입니다. 요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누구든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사회다.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다. 누구든지 실력 있는 사람 나와라. 나오면 내가 키워줄 테니까. 실력 있으면 내한테 와라. 그리고 네가 노력할 거라면 노력을 바르게 하게 해서 너가 대통령도 하게 해줄 것이고 시장도 하게 해주고 국회의원도 하게 해줄게. 바르게 가면 뭐든지 되는 세상이에요. 국민은 그만큼 성장돼 있다. 네가 바르게 하면 국민이 본다. 국민들이 좀 더 분별할 수 있는 국민이다 이 말이죠. 바르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틀리게만 다 하니까 틀린 거 갖고 분별하려고 해. 다 똑같아가지고 분별이 안 되는 게라죠. 정법시대 이제부터 누구든지 바르게 알고 사회에 바르게 접근을 하면 서울서도 살 수 있고 지방에서 사는 데는 지방의 법칙이 있고 서울에 사는 데는 서울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질량이 있고 잘난 사람이 서울서 빛나는 데입니다. 서울서 살기 어렵다는 것은 서울에 살면서 네 자리에서 네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성해야 되고 모질행을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네 자리에서 빛나게 살면 서울만큼 살기 좋은 데는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에요.